안녕하세요 여러분, 승진이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재택근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IT 업계의 업무 특성상 원래도 재택근무가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재택근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겠죠. 아무래도 글로벌 전염병의 영향이 큰데 저도 개인적으로 풀타임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두세 달이 되었고, 앞을 좀 내다봐도 회사를 다시 돌아가는 날이 언제 올지 조금 꽤 먼 미래가 될 것 같아요. 이 재택근무가 꽤 장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, 지금 미국의 이런 전염병 환자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는 재택근무라는 걸 되게 조금 선망을 했죠, 말하자면은.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쓰면서 또 출퇴근 시간도 없고 뭔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그 당시 기점으로 약간 미래에는 좀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면 어떨까,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현실로 딱 닥치고 나서 경험을 해보니까 마냥 막 좋고 마냥 쉽고 그런 게 절대 좀 아니더라고요. 본질적인 재택근무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면이 분명히 있고, 그리고 뭐 집에서 일을 하려고 들면은 또 주의가 이렇게 산만해질 요소들도 구석구석에 되게 많고,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서 뭐 생산성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,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좀 저한테 괜찮았던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, 또 여러분들은 어떤 팁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댓글에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.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해요.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는 이제 일터를 떠나와서 이제 내가 쉬는 공간이잖아요.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노는 곳이기도 하고 뭐 이래요. 막 여러 것들이 섞여 있는 뭐 그런 공간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위험성이랄까,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더 좀 정신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일에 되게 좀 끝도 없이 빠지게 되고 좀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9시부터 뭐 7시까지든 6시까지든 이렇게 일을 했다고 치면은,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도 내가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컴퓨터가 옆에 있는,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옆에 있으니까 또 일을 거기서 또 하게 되고, 이메일을 딱 받자마자 뭔가 갑자기 스위치가 딱 켜지는 거죠. 그러고 뭐 자려고 들었는데 뭐 자정인데 그때도 이메일을 딱 받자마자 뭔가 머리가 막 돌아가가지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잠을 방해를 받는다든지, 물론 뭐 급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겠지만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그 일과 삶의 경계가 더 모호해지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,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그럴 위험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알람을 좀 어느 시점에 끄는 게 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밤 9시부터 뭐 아침 8시까지는 그 핸드폰에 아예 그냥 모든 알람을 안 오게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장애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온콜이고 이럴 때는 조금 예외적인데,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늦은 밤에 오고 뭐 아주 이른 새벽에 오는 거는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연락들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에 내가 바로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고, 심지어 즉각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를 조금,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언젠가 좀 깨닫고, 밤에 오는 이메일은 이제 알람도 끄고 최대한 제가 뭐 이메일에 손도 안 가려고 하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일과 시간 이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제가 건강하게 계속 일을 하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좀 하셔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, 어쨌든 재택근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성과물을 내는 만큼은. 근데 이제 집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이 별거 아닐 것 같은 사소한 대화의 흐름이 끊겨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프로토콜을 정해 놓으면은, 예를 들어서 헤드폰을 끼고 있는 동안은 뭐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다, 뭐 그렇게 하자. 아니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서로 각자 할 일을 하자 라든지,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시간에는 또 가족에 충실할 수 있고,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일과 그 다음에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을 조금 분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제 일을 하는 순간에는 그 일에 충분히 집중을 하고, 반대로 일이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가족과 어울리는데 충분히 집중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경계를 잘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.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1단이든
단위든 할 일 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한번 나열해보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출근해서 일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근데 재택근무를 할 때 더 좀 크게 효과를 느꼈던 것 같아요.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뭐 이메일이든 채팅이든 이렇게 랜덤한 뭐 업무적인 연락이 많이 오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다양한 업무적인 연락에 뭐 대응을 해주고 요청을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되게 지금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뭐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내가 진행시켜야 될 일들은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뭐 있었던 것 같아요.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더 많이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업무 요청으로 인해서 흐름이 뚝뚝뚝뚝 끊기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장기간의 집중력을 요하는 뭐 어렵고 그 다음에 뭐 큰 단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좀 시간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에너지 투자를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악순환 같은 식으로 됐던 거죠.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연락이 와서 막 그거를 막 받아주다 보니까 뭔가 막 바쁘긴 바빠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데 실제로 내가 꼭 하고 싶은 뭐 이거는 못하고 근데 또 그 다음날 지나고 나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 목록을 쭉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시간을 딱 할당을 해갖고 뭐 이 시간은 내가 어떤 거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중요도가 높은 일에 뭐 에너지를 온전히 쏟겠다. 그리고 그동안엔 뭐 다른 연락이 오는 것은 조금 기다리게 두겠다. 이렇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나누는 거를 확실하게 하려고 들었을 때 업무 생산성적인 부분에서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할 일 목록을 기록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다른 방면의 이야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막 이렇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가져와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면은 일감들을 되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기록을 쫙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작은 성취인 거죠.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게. 근데 그런 작은 성취를 해나가고 그런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게끔 업무 생산성이 나오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얘기는 이제 회의에 관한 거예요.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회의를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재택근무로 변하게 됨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회의를 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 준비 같은 거를 좀 잘 해놓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화상회의가 이제 면대면으로 직접 말하는 거에 비해서 그 의사 전달의 뭐 어떤 효과성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덜 하단 말이죠.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인 것도 되게 많은데 그게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화상 화면을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조금 캐치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되게 약해지는 느낌? 그래서 서로 좀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제 조금 더 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, 확실히.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 대비 효율성이 조금 낮을 거를 기대를 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미리 좀 준비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해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 얘기들을 미리 꼼꼼하게 다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문서들이 있으면 미리 싹 다 좀 읽어보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아직 뭔지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의사소통을 사전에 뭐 이메일로 미리 좀 하려고 든다든지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만나서 뭐 어떻게 대화를 할지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잠재적인 이야기들이 있을지를 미리 조금 잘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제 가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재택근무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은 회의를 하다가 좀 빼먹는 내용이 있어도 사실 뭐 가다가 복도에서 붙잡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근데 그거 내가 빼먹고 아까 얘기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까먹는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장벽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 회의에서 해야 될 대화의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다른 대화 상대방들과 가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얻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뭐 요약을 잠깐 다시 하면은 이제 경계를 조금 명확히 설정하는 거 그리고 할 일 목록과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 보는 거 그리고 회의에 대한 사전 작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재택근무 하면은 좋은 점도 참 많죠. 막 가족들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움이 되게 있잖아요. 뭐 복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일을 하다가 뭐 침대에도 잠깐 누워서 쉴 수 있고 이런 면이 정말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이런 반면에 이제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마냥 쉽고 마냥 좋고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분명히 그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경험상 도움이 됐던 이 어려움을 약간 극복해 나가는 몇 가지 뭐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.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택근무
뭐 어려움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승진이었습니다.